네, 안녕하세요. 상큼한 시사 방송 시사플러스 시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첫날인데요. 새해 첫 방송입니다. 비록 옆에 구한이 진행자가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같이 방송을 못하지만 오늘 또 특급 게스트를 좀 모셔왔는데요. 새해 첫날부터 민주당 앞을 찾아간 대학생들이 있다고 해요. 왜 찾아갔는지 그 이유도 좀 들어보고 하려고 하는데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면담 요청하러 민주당을 찾아간 대학생을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21살 강우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2021년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몇 살이시죠? 이제 21살. 세상에. 딱 뒷자리가 맞네요. 네. 근데 또 이 2021년 새해부터 3박 4일간 네. 민주당사에 좀 갇혀 있었다? 좀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네, 갇혀있어. 자발적 감금. 자발적 감금. 네, 자발적 감금을 좀 당하셨는데 좀 그렇게 하게 된 이유? 이낙연 대표에게 면담 요청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네. 당사에 좀 찾아간 이유를 좀 듣고 싶어요. 네,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두 가지 요구사항을 들고 찾아갔는데요. 윤석열 탄핵, 그 다음에 이명박근혜 사면 완전 철회, 네, 두 가지 내용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작년 총선 때 이제 민주당이 180석 의석을 차지하면서 완전한 총선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이제 그런데도 민주당의 입장은 약간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향한 발걸음이 전진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된다. 이런 수세적인 입장은 더 이상 안 된다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자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은 면담 요청을 서울만 한 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네.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광주, 경기 등에서 좀 동시에 진행됐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좀 서울과는 다르게 면담을 잘 하고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중앙당사만 좀 유독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들어갔을 때 좀 현장 상황이 어땠는지 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처음에 저는 건물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너무 조용하고 너무 고요해서 이 건물 안에 오늘 출근날이 아닌가? 건물 안에 사람이 없나 싶을 정도로 너무 조용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사무실 안까지 들어갔을 때 큰 마찰 없이 들어갔어가지고 정말 약간 시작했을 때는 왠지 평화롭게 면담 요청을 잘 진행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큰 오산이었죠. 너무 큰 오산이었는데 저희가 자리를 잡고 목소리를 내는데 한 2-3시간 정도 있다가 지나가시던 이제 거기 사무실에서 일하시던 직원분이 여기서 일해봤자 소용없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다 같이 엄청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목소리가 높아졌고 더 커졌고 하니까 또 다른 분이 오셔서 여기 이 건물 안에 100명이 넘게 일한다. 너무 시끄럽다. 조용히 해달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당직자분들이요? 네. 와. 그래서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 진짜 우리가 더 여기 지지 말고 더 굳세게 목소리 내보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야기만 들으면 무슨 국민의힘당 찾아가는 내용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민주당이라고 하면 사람을 먼저 그리고 뭐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당 뭐 이런 슬로건을 앞에 내걸고서 하는 당인데 이낙연 그 당대표의 좀 이명박근혜 사면 발언부터 해가지고 좀 그런 모습들에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좀 감정이 어땠나요? 너무 실망스러웠죠. 일단 정말 국민들의 염원을 안고 존재하는 지금의 여당 민주당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국민들을 냉대하고 무시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실망스럽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는 평화로운 분위기여서 정말 면담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 3박 4일 농성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좀 그 안에서 어떻게 지냈고 좀 거기 생활 환경을 좀 어땠나요? 일단 이튿날부터는 4층, 저희가 있던 4층을 완전 폐쇄시키면서 저희끼리는 고립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가
사람들이 신발 신고 돌아다니는 복도라서 눕기도 좀 석연치 않고 해가지고 이제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는 물티슈로 바닥을 구석구석 닦아서 저희가 또 신고 있던 양말은 손으로 빨아서 널어놓고 좀 맨발로도 다니고 좀 그 안에서 극한의 상황에서 좀 편하게 지치지 않게 지내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진짜 무슨 약간 감금된 느낌. 아까 자발적 감금이라고 얘기하시기도 했는데 그 사진이 되게 이슈가 됐잖아요. 네. 그 창문에서 이렇게 면담 요청해주세요. 이거 붙여놓은 사진이 되게 이슈가 됐는데 그거 보니까 좀 마음이 찡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와서 그 사진을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약간 정말 구치소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그래도 안에서는 사람들 최대한 밝게 즐겁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저희 그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진을 찍으면서도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극한의 상황처럼 보이지 않을까, 너무 정말 구치소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많은 국민분들이 그 사진을 보고 더 마음 내주시고 마음 높여주셔서 네, 좋은 작품이 탄생한 것 같죠? 네, 진짜 약간 그 전에 막 옛날 민주화 운동이나 미대사관저 점거 막 이런 사진들 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사실 민주당을 대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목소리를 낸다는 건 민주당이 이걸 국민들의 촛불의 엄중한 경고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좀 그 안에 면담 요청을 하러 간 대학생들, 청년들을 좀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층이 아까 좀 폐쇄됐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4층을 폐쇄해놓고 안에 음식물이나 방한용품이나 세면도구 좀 이런 걸 반입하는 과정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좀 어땠나요? 첫째 날 이제 저녁 식사부터 좀 쉽지가 않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시킨 음식을 중간에서 경찰들이 가로채가지고 안 된다, 반입할 수 없다 해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실랑이를 벌이다가 다시금 햄버거를 받아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경비원분이 올라오셔서 라디에이터를 하나 설치해주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라디에이터 하나를 의존해서 옹기종기 모여서 약간 패딩을 침낭 삼아 잠들었던 첫째 날이었고, 둘째 날에는 이제 당직자분이 항의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 하시면서 개인적으로라도 필요한 물품 가져다 주겠다 하셔서 칫솔이랑 수건 정도 받았고요. 또 저녁에는 또 다른 경비원분이 오셔서 보다 못해서 내가 모가지 걸고 갖다 주는 거다라고 하시면서 이불을 3세트 가져다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갑자기 저녁 11시인가?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물건이 이만큼 내리는 거예요. 이제 밑에서 첫째 날부터 달라고 요청했던 물품들이 3일 저녁, 그래서야? 네, 3일 저녁에서야 올라왔고요. 근데 계속해서 이게 번복되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된다 했다, 안 된다 했다, 뭐 허락했다, 안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당 측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약간 계속 좌지우지하려는 모습들이 있었어서 그거에 대해서 안에 있는 사람들도 또 지켜보는 국민분들도 많이 화가 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비원분이 내 모가지를 걸고 가져다 주는 거다. 그러니까 내 뭐 일자리 그런 거겠죠. 일자리를 걸고 가져다 주는 거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그 마음이 진짜 국민들의 마음인 거잖아요. 어떻게 세운 정부였고 어떻게 만든 민주당 뭐 어떻게 만든 정부인데 그거를 항의하러 온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정당하니까 그리고 이 대학생들이 너무나 이 상황에서 앞장서 주는 게 고마우니까 그렇게 가져다 주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좀 그런 마음을 민주당에서 좀 제대로 정신 차리고 듣고 했어야 되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좀 많은 국회의원들도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낙연 대표는 안 왔지만 네, 약간 국회의원분들이 많이 좀 오셨다 들었는데 네. 누구누구 오셨고 또 어떤 내용이 오갔나요? 이제 첫째 날 박주민 의원님 오셨고, 둘째 날 김남국 의원님 오셨고, 셋째 날 홍익표 의원님 오셨고, 마지막 날 이재정 의원님 총 4분 오셨습니다. 이제 오셔서
많이 응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밖에 여기 있는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밖에 계신 분들도 많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계신다. 힘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김남국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힘이 많이 됐고요. 뭐 그 이외에도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고 싶다 하시면서 이제 연락처를 주고 가시기도 하셨고, 네. 뭐 최종적으로는 당대표님께 말씀 잘 전달해 보겠다라고 하시면서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이렇게 국민들의 문자를 받고 오는 마당에 이명박근혜 사면론을 이야기한 이낙연 대표만 지금 대학생들과의 면담을 거부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낙연 대표가 지금 이런 발언을 했더라도 가장 또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국민들의 목소리라 생각하는데 네. 국민분들의 문자를 받고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오셨잖아요. 네, 네. 근데 이낙연 대표한테도 국민분들이 많이 문자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항의 전화도 많이 하고. 그런데 좀 이런 촛불 시민분들의 항의 전화라든지 아니면 길 가다가 김밥 같은 것도 사서 넣어주시려고 하고 네, 좀 이랬다 네. 들었는데 그런 좀 응원을 받으면서 어땠는지. 저도 이번에 4일 동안 거기 안에 있으면서 정말 가장 크게 느꼈던 게 국민분들과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투쟁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국회의원분들이 오셨을 때 정말 모든 분들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지지자분들이 국민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를 보고 찾아왔다. 안에 있는 학생들을 좀 만나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외에도 정말 계속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계속 했거든요. 라이브 방송 하면서도 댓글로 응원 계속 해주시고 뭐 또 조금이라도 맛있는 거 먹으라 후원해 주시고 아니면 밖에 지나가시던 분이 그냥 먹을 거 올려다 주시고 혹은 앞에서 같이 1인 시위를 하겠다고 오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진짜 많은 응원을 받았네요. 네. 정말 국민분들과 함께한 투쟁이었다? 국민분들이 없었으면 안 됐을 투쟁이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결국은 좀 이낙연 대표는 못 만났지만 민주당 차원에서와의 면담이 성사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그리고 정책위 의장과의 좀 면담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좀 어떤 내용이 오갔나요? 일단 저희가 갖고 왔던 요구사항 2가지, 윤석열 탄핵과 이명박근혜 사면 완전 철회 이 2가지 내용을 면담 요청서와 함께 전달을 했고요. 근데 돌아왔던 처음 말은 이제 당대표와 만날 수 있는 자리는 공식적으로 따로 있다. 이렇게 농성하는 방식은 정당하지 못했다. 국민이 국회의원 만나겠다는데 네, 정당한 방식은 어디 것도. 네, 아무튼 그런 말이 처음에 와서 저희가 다 같이 우리가 농성을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우리는 정말 기다린 것뿐이었는데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좀 또 실망과 화가 났던 발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거 외에 사면론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 책임으로 넘어간 걸 더 이상 정당에서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라고 결정을 했다. 네, 라고. 이미 다 발언해왔고요. 네. 이미 다 그것도 그냥 개인 국회의원이 한 게 아니잖아요. 당 그쵸. 대표의 직위로서 그런 발언을 한 건데 그렇게 좀 여물쩍 넘어갔다고요? 네. 네, 아무튼 사면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입장을 내셨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탄핵안에 대해서는 이제 제도 개혁을 화가 나신 건 아니죠? 아니, 네, 제도 화난 건 개혁으로 제도 개혁이요. 그래서 네. 또 무슨 법 내놨긴 하더만요. 네, 그래서 윤석열 탄핵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민주당 당론으로 윤석열 탄핵안을 채택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까지는 받아들여지진 않은 것 같고요. 민주당 측 입장에서는 제도 개혁을 통해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네. 이래서 되나? 이래서 되나 싶은데 아니 심지어 그 제도 개혁으로 검찰 개혁 하겠다 뭐 이것도 이미 기존에 김용민 의원이 발의해 놓은 법안을 가지고 이낙연 당대표가 뭐 다시 하는 것처럼 마치 제도 개혁으로 진짜 이걸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던데 이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고 사실 윤석열이
윤석열이 문제가 된 사건만 해도 엄청 많았잖아요. 사실 징계를 받고 더 받아도 모자랄 마당에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짚지 않고 넘어간다? 이걸 과연 촛불 국민이 세운 정부, 촛불 국민이 세운 정당이라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네. 좀 많이 화가 나네요. 저희도 다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이 농성을 접어도 네. 되는 걸까? 라는 저희가 또 너무 약간 온화하게 의견을 전달한 것 같아서 혹시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속상하기도 했고 화가 나기도 했고 네, 아쉬운 점이 좀 컸던 면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무슨 국민의힘당도 아니고 진짜 답답하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좀 3박 4일 동안 면담 요청을 좀 진행을 했는데 3박 4일간의 면담 요청? 네, 재밌네요. 진행을 좀 했는데 하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일단 총 2가지 생각이라고 약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여당에 대한 실망감. 네,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에 굉장히 미흡한 부분들을 많이 보여줬던 투쟁이지 않았나. 계속해서 민주당을 채찍질하고 견인해야 될 모습이지 않았나 싶고요. 2번째는 정말 국민들과 함께했기에 함께한다면 가능하다, 뭐든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안에서 가장 많이 한 말이 내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20년 인생 중에 가장 재밌다, 가장 즐겁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안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의지하고 또 밖에서 같이 싸워주는 분들, 같이 응원해주시는 국민분들의 온갖 사랑을 정말 독차지하는 그런 가슴 뜨겁고 따뜻했던 4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면 정말 딱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명박근혜 사면론이 이낙연 당대표 입에서 어떻게 나왔나 생각해보면 국민들이 그 추운 겨울날 촛불을 들고 나가서 만들어낸 역사를 자기들이 만들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한 게 좀 아닐까 좀 싶으면서도 사실 그런 정권이 어떻게 몰락했는지는 문재인 정권 그리고 이낙연 당대표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더 잘 알지 않을까 싶은데 좀 그래서 남은 임기 1년이라도 그리고 이후의 일을 생각한다면 좀 이낙연 당대표나 이 민주당 정권에서 좀 어떻게 나가야 될지 국민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좀 어떻게 이런 목소리를 계속해서 낼 예정인가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이 사면론에 대해서는 정말 온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발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이제라도 정말 국민들이 목소리 높게 높여서 정신 차려라. 민주당 이러면 안 된다. 정말 국민들의 염원을 가득 안고 존재할 수 있는 민주당이잖아요. 그런 만큼 비판할 땐 제대로 비판하고 견인할 땐 제대로 견인할 수 있게끔 국민들이 함께 목소리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말 기록적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촛불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서 민주당사에서 3박 4일간 면담 요청을 좀 진행한 청년 대학생들에게 좀 다시 한번 좀 박수를 보내고요.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끝까지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적폐청산을 위해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씨뿔 촬영은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이상 씨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씨뿔.